안녕하세요. 비레베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도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안료는 PY53, 역시 미젤로의 버건디 레드, 안료는 PR177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건디 레드는 패션 업계에서나 화장품 컬러색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칭인데요. 버건디라는 말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 그래서인지 버건디 레드색은 보통 아주 진한 와인처럼 검붉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버건디 레드라고 부를 수 있는 색을 보르도라고 명명한다는 것인데요. 보르도도 역시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흔히 프랑스 와인 생산지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지역의 이름이 같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 프랑스어로 영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색을 외국에서는 전라도 빨간색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요.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버건디라는 단어가 세계 이름으로 채용된 1915년 이전에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보르도라는 단어를 색 이름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보는 책 중에 1906년 저자 아서 세이머 제닝스에 의해 출간된 페인트 앤 컬러 믹싱이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책 안에는 보르도라는 단어는 있지만 버건디라는 색 이름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보르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먼저부터 색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정식 색 명칭으로서의 채용에서는 그 자리를 버건디에게 내주게 된 그 정황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애석하게도 확실한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연관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여러분은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별히 와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살롱드 방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와인 품평회 같은 것을 여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와이너리의 분들이 그해 새로 만든 와인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컨벤션 센터 같은 굉장히 넓게 오픈된 공간에서 지역별로 섹션을 나누어 각각의 와이너리들이 한 자리씩 맡아 본인들의 와인을 진열해 놓으면 소비자들은 지정된 와인잔을 들고 원하는 와이너리를 찾아 와인도 시음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파리나 리옹처럼 대도시의 경우는 이런 행사가 매년 한 번 이상으로 조금 더 잦은 편이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특히 가장 크게 열리는 살롱드방의 경우는 프랑스 전역을 비롯해서 코르시카 등 프랑스 본토 밖에 있는 프랑스령 지역의 와인과 다른 나라의 와인까지도 전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포해주는 지도를 들고 다니며 원하는 지역과 와이너리를 찾아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편입니다. 살롱드방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와인들을 그 와인을 만든 분의 직접적인 설명과 함께 시음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일종의 잔치 같은 분위기라 모두들 흥이 나서 이건 비밀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며 본인들의 1급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 등 여러모로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살롱드방은 지역마다 열리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워낙에 작은 지역이라 매년 부르고뉴산과 지라산의 와인만이 전시되는 살롱드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라산 와인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라산 와인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와인입니다.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도 지라산 와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지라 와인이 잘 안 알려진 이유는 그곳의 와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산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량 판매보다는 소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는 사람들만의 와인이 된 것이죠. 쥐라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맞닿는 지역에 위치한 산맥 이름인데요. 알프스 지역이 지대는 높아도 능선이 완만해서 이어지는 평지가 넓은 반면 쥐라는 굉장히 산세가 험해서 평지가 별로 없고 실제로 가보면 와인 농장도 계단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쥐라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공룡이 나오는 쥐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공룡이 있던 시대의 지층이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쥐라 산맥이라 그 시기의 명칭을 쥐라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살롱드방에 가면 와인과 함께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을 전시하는 와이너리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본인 포도 농장에서 일하시다가 발견한 거라며 집에는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많은 종류의 주류가 그렇지만 와인의 경우도 오래 보관이 될수록 가치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도 높아지는 편인데요. 이렇게 와인을 오래 보관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는 광견병 치료법으로 유명한 백신의 아버지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도 이 쥐라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특별히 고향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 보존법에 대한 연구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와인 제조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연구도 하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와인에 얽힌 재미있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탄생의 와인을 6병 혹은 12병을 구매해서 잘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가 자라 축하할 일이 생기면 그 와인을 꺼내 열어 축하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빛내는 것인데요. 2병에서 3병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축하 자리에서 열고 그 나머지 와인은 아이가 독립할 때 너만의 행복한 순간에 맛보렴이라는 의미로 선물로 주게 됩니다.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처음 맞게 되는 크리스마스나 세례식 혹은 아이의 생일 등 서로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아기는 처음으로 와인의 맛을 보게 되는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콕 찍어 한 방울 정도의 와인을 아이가 맛보게 하면 보통 아기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되겠지요. 이러한 풍습은 프랑스의 불봉 왕조를 세운 엉리 캬트르의 세례식에서부터 유래되는데요. 1553년 12월 13일 엉리 캬트르의 세례식 날 그의 할아버지 엉리 달프레는 마늘즙을 아기의 입술에 문지르고 와인을 조금 맛보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각이 예민할 때 강렬한 맛을 본 아기여서인지 앙리 캬트르는 식탐과 특히 와인 애호가였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초대 손님과 식사 파티를 여는데요. 그 파티가 시작되기 전 식사까지는 초대하지 않는 지인들과 잠깐의 감사 인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때를 방 도네허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명예의 와인 혹은 영광의 와인 정도인데요. 어떤 행복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와인을 신께 그리고 왕에게 바쳤던 풍습의 유래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감사의 답례로 샴페인이나 와인 등을 간단한 안주와 함께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인이란 프랑스인들의 삶의 주류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미젤로의 버건디 레드, 안료는 PR177입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미젤로 브랜드만의 조색이네요. 미젤로는 한국의 브랜드로 2002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회사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수채 물감 이외에도 다양한 물감과 특히 기능성이 뛰어난 팔레트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안료 PR177은 안트라키노이드 레드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로 투명하고 착색이 되는 편이며 내광성의 경우 유화 물감으로 제작할 때는 좋은 편이지만 수채 물감 제작의 경우에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많아서 따로 내광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안료이기도 합니다. 미젤로의 경우 최상의 등급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독성은 없는 편이고 특히 FDA에서 식품의 간접적인 접촉에서는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물감이든 절대로 섭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감을 먹어? 라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습관적으로 붓을 입에 묻는 분들이 계시대요. 절대 안전입니다. 안료 PR177로 만든 색은 보통 푸른빛을 띠는 진한 붉은색인데요. 제 플레이리스트의 데일리 컬러스를 보시면 37번이 다니엘 스미스에서 PR177로 만든 색이니까요. 색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Y53과의 조색에서는 버건디 레드의 딥하고 진한 발색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탁한 조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페를린 레드 계열로 보이는 색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쿨톤의 버건디 레드가 PY53과 섞이면서 따뜻한 느낌의 오렌지 계열로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조색이었습니다. 오늘의 와인 이야기와 RUPR177, 안트라키노이드 레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약간 되네요.